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놨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외교적 의미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아침 들어온 북한 관련 소식부터 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차례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 이후에는 엿새 만인 것 같고 지난달 25일입니까? 그때부터 했을 때는 3주 정도 사이에 6번이나 지금 발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발사는 우리가 예상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 또는 대구경 방사포 발사를 하면서 이번 그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우리에겐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발사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기술적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개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 또 진행되기 직전부터 북한이 이런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료도 이제 고체형 연료를 쓰는 미사일이나 대구형 방사포로 이제 다 교체하는 그 수요가 지금 그 기술적 수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16일이니까 지금 한 앞으로 3, 4일 또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막바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기선제압용 그런 성격도 있고 북한 내부적인 정치적 수요도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인데 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에 걸리는 건 맞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사항이긴 합니다만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런 제재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 대응을 한다 할지 이것은 뭐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경로 또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북측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리 또 한미 간의 협력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한 그 속에서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발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20일 날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정도의 발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뭐 또는 이번 발사를 해서 북한이 단거리 기술적 수요를 좀 종료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평통이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서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북한 오늘 이제 조평통에서 담화는 결국 남측과는 대화할 의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남측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이 상당히 좀 절제된 발언들이었다고 봅니다.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신중한 또 남관계의 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측 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번 북측의 조평통의 담화가 네. 그렇게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 글귀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아마 실무회담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관계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군사훈련 때문에 북측에 이제 반발이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최대한 어떤 남북 간의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또는 남북미 또 접촉 통로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를 북미 실무회담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남관계에 대한 좀 더 많은 대화를 한다면 네. 지금 상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외교적 의미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경축사, 특히나 데일리 메시지 어떤 정도의 수위로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었고 교수님도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주의 깊게 뭐 생방송으로 봤고요. 네. 뭐 그 전문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일본의 이런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 절대 지지 않는다, 뭐 이기적인 민폐, 적반하장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화 타협.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것은 평화의 재전이고 또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평화와 우호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화 물꼬는 항상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 자체를 굽힐 수는 없다는 것도 또 지혜하긴 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인상적인 것은 이제 경제 강국이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평화, 경제 예. 이런 용어를 굉장히 수십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화 체제 그리고 또 평화와 경제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걸 통한 어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본도 파트너가 돼가지고 손잡고 나아가자라는 네. 식의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오해 없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어 번역본도 이제 별도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일본 언론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언론도 역시 이제 많은 대일 비판이 상당히 자제된 상태다라는 것이고 예. 한국 측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고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한국 내 여론들이 많이 일본어로 번역을 됩니다. 번역이 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이런 그 언론의 주요 내용들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국내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보기에는 약간 좀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걸 오해를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그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나갔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제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그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예. 국제법상에 따른 조치를 또 말하자면 기대한다라는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한국의 기본적인 원칙하고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이 아직까지는 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단 한일 양국 간에 뭐 다음 주에 한일 외교장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접점을 찾아 나가자는 쪽은 한일 양국의 이제 일치된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은 어제 경축사 전반적으로 총평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정제된 그리고 상당히 신중한 표현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말씀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이제 교량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반도가 냉전 시대에 보면은 대결의 어떤 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대결의 전선에 있었던 한반도, 그것이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걸로 상징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이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브릿지, 교량, 가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어제 이제 신북방 정책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북방을 연결하고 그리고 신남방,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양을 연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어떤 그 흐름을 연결시키는 뭐 그런 공간으로서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어제 꺼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평화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평화도 눈에 보이는 평화, 그리고 경제도 평화 경제도 손에 잡히는 평화 경제로 가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어떤 그 미래와 관련된 차원에서 봤을 때 방향 자체를 이제 평화 경제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비전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이 평화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통일에 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네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 꺼낸 이야기가 2045년도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도에 어떤 통일의 그런 그 흐름들을 거의 완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단계별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미래의 어떤 우리의 한반도의 그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32년도에 남북 하계 공동 올림픽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디딤돌이 되면서 2045년도 광복 100주년을 통일의 어떤 그런 원년으로 맞이하자라는 예. 뭐 그런 어떤 비전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한 20-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남북 공동 올림픽 평양 서울 공동 올림픽까지 치면은 약 3년 정도 남아 있는 기간들인데요. 이 기간들을 우리가 좀 더 남북이 화해하면서 또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긴밀한 그 속도와 또 내용을 갖춰가면서 경제 협력을 포함한 모든 협력들을 공고히 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의 어떤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그 교량,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고 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어가면서 결국 그렇게 갔을 때 통일은 신압으로 통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목표로 삼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결국 그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통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을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제시를 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대 목표와 함께 또 통일 비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광복절입니다만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종전일이자 패전일 아니었습니까? 그 나루히토 일왕이 이제 즉위 후 첫 기념행사인 만큼 또 어떤 입장,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이 됐었는데 과거에 대한 또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이제 그 깊은 반성은 이전에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2015년부터 써온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답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일왕은 이번에 즉위한 지가 지금 한 5월 달이니까 불과 한 3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일왕의 메시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어떤 일본 국민의 어떤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발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메시지가 상당히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깊은 반성에다가 깊은 그런 그 용어를 추가한 거. 뭐 물론 이제 이전부터 답습해 온 것이긴 하지만 예. 그걸 그대로 이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베 수상이 이런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사죄, 반성 이런 용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조적으로 역시 이제 일왕이 어떤 그 과거사 특히 아시아 국민에 대한 어떤 그
통절한 이런 사죄와 반성 같은 것들이 포함된 내용으로서의 깊은 반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아베 수상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시각에서 잘 나온 것이다. 더구나 이제 아베 수상은 상당히 지금 한 6년, 7년째 장기 집권 아닙니까? 예. 권력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일종의 에도 시대의 뭐 쇼군, 장군 같은 역할이고 이랑은 이제 이전에 이제 천황 같은 그런 건데 아직은 약하지만 권력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깊은 반성. 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왕과 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일본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역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들은 사실 그 패전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게 징계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있었다. 역사가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제 인식을 잘못된 이런 그 역사 왜곡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아베 수상이 이런 사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익들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전후 세대고 네. 전전의 이 세대가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가 예.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과거 세대의 평가는 다양하지 않느냐. 또 미래 세대에게 이 사죄와 반성을 언제까지 물려주는 그런 말하자면 숙제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이 사죄 반성 말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우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6.8, 7.8은 이 중국을 침략한 거나 또는 이제 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다수의 절반이 넘는 다수의 어떤 그런 의견, 솔직한 심정을 일왕이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우익도 있지만 또 진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피해를 받은 일본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원자폭탄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방이나 맞았고 또 일본의 대도시는 1945년까지는 대부분 다 미군 공습으로 폭격이 됐었거든요. 뭐 동경 시내 불황자가 3만 5천 명이 넘쳐날 정도로 완전한 이런 그 파괴 상태였기 때문에 예. 두 번 다시 군국주의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전쟁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게 이제 지금 70년 넘게 이런 평화헌법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베 총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문을 보냈고요. 또 그 며칠 전에는 그 오봉 명절이었죠. 그 우리 요소를, 추석에 해당하는 건데. 네, 참배하는 그 자리에서 개헌 의지를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역시 이제 아베 수상의 생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인식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데 이제 공문을 보낸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조그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보내고 거기다가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이렇게 써놓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몸은 못 갔지만 마음은 이미 가 있다라는 참배한다. 심정적으로 참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그 중일 전쟁에서 가장 A급 전범들 그야말로 뭐 인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과거 전범들의 이런 그 죄악상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같이 합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또 우리로 본다면 1944년에 이런 그 식민 통치의 잘못이었던 이 그 총독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커다란 피해자이고 그래서 이 아베 수상이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일왕은 1978년 이후부터는 거절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아키 또 일왕에게 참배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가게 되면 물론 죽은 일본의 그 군인들도 있지만 아시아 국민들에 대한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아베하고 그 측근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견제하려는 일본의 왕실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인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좀 대조적인 행동과 어떤 발언에 투영되고 있지 않나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일본의 경제 조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도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이제 폐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참 많은 보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소미아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하고 그다음에 미일 동맹을 잇는 상당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게 있으면서 이제 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유지가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인프라 같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국의 영공을 독도 상공에서 침범한 거라든지 카디즈를 또는 지금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둘러서 비핵화를 둘러싼 실무 협상이 재개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간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미국 측이 사실은 굉장히 요청한 것이고 예. 이 부분은 이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 이제 네. 지금까지 이 카드로서는 굉장히 유용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이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런 그 중재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목소리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고 또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8월 24일까지 이것을 연장할지 여부가 지금 한 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뭐 당정청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김 전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에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했고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북미 간에 정말 한 라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약간의 좀 과장된 그런 표현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북미 간에는 뭐 채널들이 몇 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식적인 채널이 지금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만 뉴욕 채널이나 제네바 채널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북미 간의 그 채널 자체는 이제 폼페이오와 그다음에 북측에 거기에 그 대응하는 채널들이 작동하는 뭐 이런 수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저는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판문점에서의 북미, 남북미 접촉의 이 과정은 굉장히 그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가능성들은 우리가 다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이 되는 과정은 매우 시간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전날 수준에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아마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그 접촉의 그런 고리나 통로들이 현재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예.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북미 주요 인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밑에서 이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물밑에 이야기신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아마 북미 실무회담이 한미 군사훈련 끝나는 그 시점에 거의 맞춰서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또 라인들도 가동되는 그래서 북미 실무회담 라인과 북미 정상회담 라인들이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북미 실무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북미 예. 정상회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네. 뭐 그런 준비는 충분히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실무회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의 그 경축사의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의 부분은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기대와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그 대통령께서 지금 어제 발언들의 수위를 상당 부분 좀 조절했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조절의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예. 북미 실무회담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자. 거기에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담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전달되는 것이고 일본 쪽에도 저는 전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예. 지금 북미 실무회담으로 가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지금 실무회담이 8월 말 정도에서
9월, 10월 정도까지는 두세 차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한두 차례 진행되는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대화 짚어봤는데 한국과 일본도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16일, 17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에 차관 회담이 추진이 됐다가 또 무산이 됐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가 될 가능성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어떻게 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대화는 이제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일 차관 회담이 제3국에서 하려다가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네. 이제 벌써 또 다음 주에는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거기서 양자적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청와대하고 일본의 수상 관저가 이 대화가 원활치 못하고 또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금 대화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유일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지금 외교부하고 외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우리 측에서 일본에 뭘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 측은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고 대개 이제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청와대나 수상관제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자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조금 이런 그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기대치로는 가능하면 연내에 어떤 해법을 찾아서 내년 초에 예정된 어떤 현금화 일본 기업의 자산 처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대화라는 것은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저는 마중물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지켜보면서 좀 기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